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실습으로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언어 모델 학습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코드들을 실제 돌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파이썬은 다 배우셨나요? 다 배웠어요? 뭐 배웠다고 치고, 그러니까 파이썬을 배우셨으면은 이게 이미 한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인 설정 같은 걸 좀 배운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 편하게 그냥 알던 거를 배우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걸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이제 맥도 있을 거고 윈도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둘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려면은 제가 좀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해서 뭐 몇 가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따가 수업하면서 보여드리고, 일단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필요한 장면이 나오면은 요거를 띄워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부분은 실습의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뭐 실습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게 이 환경 설정하는 부분, 파이썬 개발 환경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실제로 실습 코드 설명이랑 그리고 과제가 나갈 겁니다. 네, 너무 신나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우리 강의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콘다라고 하는 가상 환경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콘다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상 환경을 형성한다는 게 뭔 얘기인지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파이썬 기반의 프로젝트를 할 때는 VS 코드라고 하는, 뭐 다른 언어를 쓸 때도 보통 그러시지만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IDE를 사용해서 우리가 저 코드를 편집하고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VS 코드에서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그리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나 콜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짧게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과제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다른 언어들도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C에 더 익숙하시다고 하면은 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뭐 1학년, 2학년 수준에서 그 여러분들의 경험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써보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그냥 C에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들 이제 인클루드 해가지고 몇 번 써본 게 다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초급 수준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커스텀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받아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버전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프로그램이 어디선가 이런 그 함수를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혹은 뭐 GPT에다가 요즘에 많이 물어보니까 GPT에 물어봐서 어떤 코드가 나오면은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 코드에다 넣었어요. 근데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라이브러리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우리가 넘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들인데,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쓸 때 대중적인 버전이 있고 지금 최신 버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러 들어가거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가장 최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최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대중적인 버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함수의 이름이 바뀌거나 뭐 경로가 바뀌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경로가 변경되거나 이런 일들에 따라서 기존에 쓰던 함수, 넘파이에 있는 함수를 쓸 수 없고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쓸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때는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환경을 분리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A에서는 넘파이 1.2x 버전을 쓰고 판다스는 0.25x 버전을 쓰고 OS는 OSX라고 하는 맥OS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B에서는 넘파이 1.2x 버전 그대로 쓰고 판다스는 1.x 버전 쓰고 윈도우를 쓴다 이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호환성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할당하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들의 버전 같은 거를 컨트롤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콘다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 파이썬 버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파이썬 버전, 라이브러리 버전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OS가 있죠. 우리가 쓰는 운영 체제가 크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리눅스를 다뤄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커리큘럼에 따라 다르겠죠. 유닉스 계열이 있고 윈도우가 있습니다. 유닉스 계열에 리눅스랑 이 맥OS가 포함되어 있고요. 유닉스 계열이라고 묶어 부르는 이유는 유닉스라고 하는 OS로부터 출발해서 두 개가 이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명령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리눅스 서버에서 하는 세팅들을 리눅스 서버에서 하는 명령어들 세팅 같은 것들이 그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OS 단계에서 있는 라이브러리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맥OS에서도 작동하는 거가 대부분 있고요. 혹은 그대로 작동하진 않더라도 포팅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리눅스 버전에서 맥OS 버전을 바꾸는 게 어렵지가 않고 특히 터미널 단에서 배시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배시 셀 스크립트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네, 그래서 리눅스나 맥OS 둘 다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개변형돼서 저 만들어진 OS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리눅스라고 하는 거를 보통 여러분들이 볼 일이 별로 없는 거는 PC에 설치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PC용이 우분투 그리고 저기 센토스, 센트OS라고 하는 거 뭐 이 정도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씁니다. PC에는. 그래서 우리가 서버를 주로 다룰 때 이 리눅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리눅스가 서버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라이브러리들은 GUI를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우스로 움직여서 클릭하고 이런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쓰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막 아시겠지만은 이런 거 띄워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거 띄워서 뭐 ls 해가지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뭐 파일 명 보는 이런 명령어를 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리소스 매니지먼트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리소스 관리의 효율성이 있고요. 그리고 AI나 ML, 머신러닝 같은 도구 같은 것들도 보통 리눅스 버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GPU를 막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몇십 개, 몇백 개를 묶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몇십 개, 몇백 개 묶어서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데 윈도우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윈도우로 되어 있으면은 모니터 달아줘야 되고요. 그래픽 에 들어가는 GUI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픽에 들어가는 리소스 잡아먹을 거 다 잡아먹고요. 심지어는 그 리소스에 접근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리눅스는 로우 레벨 명령어까지 저기 쉘 스크립트로 작성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쉽게 리소스를 빼고 넣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우리 윈도우에서 어떤 프로세스 종료하는 거 이런 거 하면은 컨트롤 시프트 ESC 눌러가지고 작업 관리자 키고 어떤 거 해서 작업 끝내기 막 이런 거 맨날 누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 태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AI 같은 거를 막 몇백 개의 GPU에다 돌리면은 서버를 통해서 돌리게 되고 그 서버는 리눅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I나 머신러닝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개발됐을 때 윈도우 위주로 개발이 되겠어요? 뭐 리눅스 위주로 개발이 되겠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리눅스 위주로 개발을 해야지 서버에서 그렇게 많은 GPU들을 통해서 돌리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같은 게 다 AI 관련된 딥러닝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인데 일단은 리눅스 버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버전이 업데이트되는 게 일반적이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 파이토치는 메타에서 만든 거고,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고, 이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든 건데, 구글에서도 텐서플로우 윈도우 지원을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사이드 로딩 방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지원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윈도우 OS에서 돌아가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WSL이라고 이따가 또 나올 건데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게 바뀌었어요. 약간 이 OS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있죠. 어쨌든. 그래서 리눅스가 일단 첫 번째, 리눅스에서 호환성을 구현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윈도우가 지원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리눅스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OS가 되고요.
뭐 쿠다나 ROCm 이런 게 있는데 쿠다는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가 맨 처음에 이 딥러닝이 나왔을 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때 이제 쿠다라는 게 있었는데 쿠다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 저기 CPU에는 어셈블리어 혹은 이제 기계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우리가 명령어를 C 언어나 파이썬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주면은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가 명령어를 기계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줘서 CPU가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쿠다라는 거는 GPU의 기계어라고 보시면 돼요. GPU의 기계어를 쓰는 장치가 있어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쿠다 버전에 따라서 GPU를 이제 접근할 수 있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기계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ROCm은 당연하겠지만 라데온에 대한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죠? AMD 라데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 브랜드에 대한 기계어, GPU의 기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그 역사가 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픽 작업에서는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것들도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이제 딥러닝에서 더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비싼 돈 주고 사고 쓰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쿠다나 ROCm 같은 거의 지원도 윈도우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윈도우에서도 돌려보려고 많이 하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ROCm은 그 프로젝트 드랍됐거든요, 이거.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AMD도 뭐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오픈 소스로 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픈 커뮤니티에서 알아서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AMD에서는 프로젝트를 손 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손을 놓을 때 보면은 원래 윈도우 지원을 하다가 윈도우 지원을 포기했어요. 윈도우 지원도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이 리눅스 버전을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리소스 관리 효율성, AI 이런 것들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들, 딥러닝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GPU 관련된 이런 언어 같은 것들도 GPU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언어 같은 것들도 윈도우는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들이 리눅스만 지원한 경우가 많아요. 당연하겠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버단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서버단에서 돌아가면 거의 다 리눅스란 말이에요. 윈도우 버전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로만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윈도우의 단점은 명확하죠. GPU 그래픽 쓰기 때문에 리소스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GPU 리소스 잡아먹고요. 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많이 잡아먹고 오픈 소스가 아니라서 우리가 서버를 막 몇십 개, 몇백 개 이렇게 만들 건데 그렇게 만들 때마다 라이센스비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은 당연히 리눅스를 쓰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GUI를 안 먹는다는 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그 리눅스에서 GPU 작업 관리자 같은 거예요. 4090이 4개 꽂혀 있는 건데 보시면은 맨 위에 거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져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무슨 프로그램 다른 친구들 돌리고 있는 게 파이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있고 비어 있는 0번 GPU에서 돌아가는 이 친구 보면은 XORG라 그래서 원격 접속하는 그래픽 라이브러리 하나만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4MB밖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먹는데 우리 그냥 윈도우 켜가지고 윈도우 작업 관리자 열어서 여러분들 GPU 얼마나 먹는지 보세요. 막 1기가 정도는 무조건 먹고 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GPU가 1기가 정도는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예 GUI를 안 쓰기 때문에 4메가 막 이렇게 안 먹는 거죠. 굉장히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 할 건데 1메가 1메가 아까운데 거기다가 할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눅스 통해서 접근하면은 라이센스 비도 아끼고 저런 식으로 접근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윈도우에서 우리가 리눅스를 쓰고 싶다면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윈도우의 역사가 참 그 오래됐는데 윈도우가 옛날에는 CMD라 그래서 윈도우 R 키 눌러가지고 실행창 띄운 다음에 거기에 CMD라고 치면은 커맨드 라인 그 창이 떴어요. 그러니까
터미널 같은, 그러니까 리눅스의 터미널 같은 게 떴는데, 거기에서 하는 명령어들 보면은 우리가 서버에 익숙한 사람들은 보통 리눅스의 명령어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리눅스의 터미널 명령어에 익숙해져 있는데, 어, 잠깐만 다시 보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뭐 이런 ls 같은 것도 있고 뭐 ls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권한 설정하는 거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 같이 보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소스 이거 작업 관리자 리눅스의 작업 관리자 같은 것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 딥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리눅스 서버에 익숙해져 있는데 가끔 윈도우로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가끔 윈도우로 가야 될 때 윈도우에 가서 이런 거 하면은 이거 윈도우 원격 접속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에 아까 ls 같은 거 하려면은 얘네는 dir라고 쳐야 돼요. 디렉토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가 차이가 나니까 좀 귀찮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윈도우를 직접 개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게 귀찮아서 이 파워쉘이라고 하는 저 새로운 터미널을 만듭니다. 이게 좀 역사가 됐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개발했다 그러고 저희가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은 보통 2015, 16년 이쯤부터 베타 풀리고 윈도우 11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공식으로 CMD랑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워쉘의 개발 역사를 보면은 이 윈도우즈가 쓰는 CMD 아까 봤던 그 터미널 창이 그 명령어가 지만 되게 다르거든요. 리눅스, 맥 전부 다 비슷하고 똑같은 것들 되게 많은데 얘만 다르다 보니까 그런 명령어를 이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써보자라는 방식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워쉘 열면은 윈도우 파워쉘 열면은 윈도우 파워쉘 열면은 이런 식으로 ls 같은 거 그대로 작동하게 되는 이런 동일한 명령어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윈도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윈도우를 PC로만 알고 있는데 윈도우 서버 관리할 때도 동일한 터미널 창 띄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터미널만 동일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긴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뭐 아까 봤던 ls 같은 것도 있고 체인지 디렉토리, 무브, 리무브, 뭐 현재 디렉토리 알려주는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익숙하게 썼고 잘 썼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터미널에서만 동일한 거고 터미널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아까 터미널 들어가가지고 막 서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OS 단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OS 단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은 안 돌아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돌리기 위해서 WSL이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이 WSL은 Windows Subsystem for Linux의 약자고요. 저런 파란 색깔 펭귄 같이 생긴 로고를 씁니다. 이 리눅스 로고 저기 펭귄 로고 참고해서 만든 것 같아요. 뭐 펭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윈도우 10부터 이게 맨 처음 나왔을 때 그 커뮤니티에서 되게 화제가 됐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 이거 나왔을 때 대학원생 때 뭐 가장 많이 하냐면은 컴퓨터 윈도우로 밀었다가 리눅스로 밀었다가를 진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로 밀었다가 다시 리눅스로 밀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돌리고 다시 윈도우로 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쓸데없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WS에 나와서 그때부터 좀 써봤는데 그때는 지원이 좀 많이 안 돼서 그냥 한번 써보고 버렸는데 요즘에는 좀 잘 지원을 해서 이 WSL을 쓰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라이브러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AI 그 라이브러리가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원래는 그 윈도우를 꾸역꾸역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눅스를 먼저 지원을 하고 윈도우를 개발해서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뭐 느려지긴 했지만 지원이 좀 더 딜레이 되긴 하지만 어떻게든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텐서플로 홈페이지 가보면 그냥 당당하게 WSL 써라 이렇게 해요. 윈도우는 WSL 쓰던가 CPU 버전만 써라. 우리 GPU 윈도우에서 더 이상 지원 안 한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WSL 쓰는 게 거의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SL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를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또 저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명하면서 또 설명할 내용들이 있어서 컴퓨터를 기다리기보다는 아, 금방 됐네. 네, 여기 보시면은 웰컴 투 우분투 22.04.5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윈도우에서 터미널을 열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그 네이티브한 형식처럼 우분투 터미널을 킨 것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키는 방식이 WSL이에요. 부팅하고 나서 WSL 안 켜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밑에 보시면은 익숙한 익숙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 터미널이 이제 리눅스나 맥OS에서도 이런 터미널 쓰죠. 익숙한 터미널 리눅스의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LS 같은 거 쳐보면은 이제 리눅스의 명령어들 다 쓸 수 있고 아까 봤던 팝 이런 거 이제 리눅스의 명령어들로 작성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윈도우를 쓰고 있지만 되게 VM처럼 버추얼 머신처럼 이런 식으로 그 사이드 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리눅스를 사이드 로드 할 수 있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추얼 머신을 써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맥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를 쓰고 싶으면은 맥에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윈도우를 깔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로 이 그 윈도우를 에뮬레이션 하는 거라서 약간 시뮬레이션 하듯이 그 소프트웨어로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 WSL이랑 속도 보시면은 뭐 느려 보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모든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컴퓨터라서 아까 봤던 4090 4개랑은 다른 건데 뭐 그렇겠죠. 보시면 이건 3090 하나 달려있는 그 서버인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디바이스에 윈도우에서도 접근 가능하고 WSL에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 윈도우 버전으로 어떤 딥러닝 모델 돌리고 있던데 동시에 이 WSL 이용해서 리눅스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 같은 하드웨어를 둘이서 공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옛날 VM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했어야 되는데 요즘 VM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이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거가 여기 나와 있는 구조인데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그 저도 정확한 버전은 모르겠는데 그 인텔이랑 이런 AMD CPU 버전 버전부터 하이퍼 V라고 하는 가상화 옵션이 생겼어요. 인텔일 거예요 아마. 하이퍼 바이저라고 하는 요 하이퍼 V 옵션이 켜졌는데 생겼는데 그 바이오스 들어가서 하이퍼 V라는 옵션 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드웨어에 접근할 때 원래 여러분들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하드웨어가 윈도우 커널이랑 유저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스택이 쌓여 있거든요. 뭐 이게 뭔지를 잘 이해 못 하셔도 대충 그냥 감으로 알아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막 물어보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윈도우 OS가 있고 OS 명령어들이 있고 그 명령어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메모리랑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작업 수행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이게 일반적인 OS인데 이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요게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 하이퍼바이저가 일종의 완충지대가 돼서 이 완충지대에서 어, 이쪽 윈도우 커널을 탈 수도 있고 리눅스 커널을 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원래 VM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VM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갔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 지워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는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 위에 OS, 윈도우라고 하는 게 있고 윈도우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리눅스 1번, 리눅스 2번, 이런 식으로 OS에서 다시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방식은 하이퍼바이저가 하드웨어 단에서 작동을 한다. 그게 뭔 얘기냐? 하이퍼바이저가 뭔데?
이거를 여러 개 OS를 공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간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OS가 하드웨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간 컨트롤러가 하드웨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얘가 OS에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필요 없이 직접 물리적으로 모든 OS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이티브처럼 작동해요. 네이티브처럼 작동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리눅스를 지금 이 컴퓨터에다 빤 것처럼 WSL이 작동합니다. 옛날에는 OS에서 이 리눅스를 다시 시뮬레이션하는 거기 때문에 느린 것도 느린 거고 이 OS가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저 리눅스가 지원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게 병렬적으로 하이퍼바이저가 하드웨어 단계에서 작동을 해서 이 리눅스도 돌리고 윈도우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각자의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VM 플랫폼이 하드웨어 단에 존재하고요. VM에서 리눅스 커널, 리눅스 운영체제, 그러니까 리눅스 OS가 설치돼서 윈도우랑 동등한 수준에서 리눅스가 거의 네이티브처럼 작동하도록 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VM이었는데 이제는 하드웨어 수준에서 VM이기 때문에 직접 하드웨어에 접근하게 돼요. 원래는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나 어떤 CPU 쓸래 하면은 OS에 가서 윈도우한테 다시 물어보고 윈도우가 결정해서 하드웨어에 갔다가 이게 돌아오는 방식으로 됐었는데 이렇게 OS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드웨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WSL의 구조입니다.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는 리눅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졌고 그래서 옛날에는 WSL 버전 1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느린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하드웨어에 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WSL2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깔아놔도 딥러닝 모델을 돌리거나 혹은 그냥 원격 접속 가능한 서버로 리눅스 서버로 쓰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 윈도우 노트북이나 이런 거 가지고 보통 수업을 들으실 텐데 리눅스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WSL 까셔서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WS에 설치하는 것들 관련돼 가지고 잔뜩 뭐 준비하려 그랬는데 그냥 WS에 설치하는 게 조금 오퍼레이팅 시스템마다 그러니까 OS마다 그리고 하드웨어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뭐 AMD도 몇 버전 밑에서는 안 돼요. 저 하이퍼바이저가 하드웨어 단에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윈도우 기능 켜기에서 WSA랑 하이퍼 V라고 하는 걸 켜야 되는데 이 하이퍼 V 옵션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AMD는 또 이름이 달라요. AMD CPU는 이름이 다르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10, 그러니까 인텔 10세대는 없었고 안 됐고 AMD도 뭐 4세대, 5세대까지는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지원이 됐을 겁니다. 아무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확인이 되면은 WS에 설치하는 방법이랑 WS에 설치 가능한 디바이스인지 보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윈도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어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시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WSL에서 그냥 인스톨 그러니까 파워쉘 창 열어서 파워쉘에서 WSL 인스톨이라고 치면은 인스톨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설치 방식이니까 굳이 자세히 설명은 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이제 윈도우 환경 설정이고 파이썬 개발 환경 구성부터 다시 진행을 할게요. 파이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3.x 버전을 보통 봤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파이썬 배울 때는 2.x 버전에서 3.x 버전으로 막 넘어가고 있을 때였는데 그 2.x 버전이랑 3.x 버전 요즘은 더 이상 구분하지 않으니까 3.x 버전으로 나왔을 때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파이썬 버전마다 문법이 추가되고 없어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이 파이썬 스위치 케이스 문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if else 문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if name이 뭐 어쩌고다 이러면은 뭐 하고 else if name이 어쩌고다 그러면은 뭐 하고 이런 식으로 if else 문을 썼었는데 다른 언어들에는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스위치 name이
스위치 네임이 케이스 뭐 A다. 그러면은 무슨 거 실행하고 케이스 B면은 무슨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if else문보다 그냥 치기 쉬워서 선호하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치기 쉬워서 선호하는 코드 방식이었는데 이게 다른 언어들에는 대부분 있는데 좀 로우 레벨 언어들에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옛날 언어들에 많이 없는데 파이썬 언어는 옛날 것도 아닌데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이 없었는데 3.10 버전부터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름은 매치 케이스라고 하는데 매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만약에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가 만약에 1이라면은 이 케이스 블락 안에 있는 케이스 1 블락 안에 있는 코드 실행되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어, 물론 if else문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if else문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스위치 케이스문을 만들어 놓으면은 뭐 매치 케이스지만 파이썬에서 이름은 매치 케이스지만 이런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게 있으면은 컴파일 됐을 때 더 빠르게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법이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자꾸 최신 버전으로 좀 따라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라 그래가지고 저희 컴파일러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컴파일러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프리터 버전 자체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버전이 최신이면 좋아요. 최신이면 좋은데 최신이 되면은 라이브러리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상 환경, 혼다 이용한 가상 파이썬 환경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콘다가 뭐냐? 콘다는 원래 이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패키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 그냥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 관리자 및 환경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에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다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과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매트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었어요. 매트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었는데 그 매트랩이 매트랩에 어떤 언어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언어도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 뭐 분석 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였는데 이게 좋은 거는 그냥 그림 그리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문에 쓸만한 그림 같은 거 그리기가 되게 좋았는데 이거 유료거든요. 유료가 됐고 유료예요. 그리고 좀 가격 정책이 사악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못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료가 막히면은 무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해가지고 만든 게 콘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논문 쓸 때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모아가지고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만 사용할 수 있게 패키지로 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파이썬 패키지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버전이 있으면은 여기서 깐 라이브러리 묶음을 그대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워드라고 하는 워드 프로세서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그냥 이거 타이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2000년 버전이 있으면은 2001년 버전으로 딱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은 2000년 버전을 지우잖아요.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도 여러 개의 파이썬 버전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 한 개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한 개만 디폴트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서로 중복돼 가지고 파이썬 3.1 버전이 있고 3.2 버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이 딱 나 지금 데이터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파이썬 패키지들만 쓰겠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들만 쓰겠다. 그러면은 그것만 쓸 수 있게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매트랩이라고 하는 어떤 그 논문 그리는 이런 그림 그리고 시각화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 이제 무료 중에서 파이썬을 가지고 만들어진 파이썬의 R이라고 하는 그 통계 분석 언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가지고 다른 R이나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묶음으로 가상화 환경을 만들어서 그거를 켰다 껐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혼다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가상환경을 쓰는데 많이 응용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썬 버전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구나.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 세트들을 관리를 할 수 있구나. 이거 가상환경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가상환경으로 쓰게 되는 계기가 돼서 우리가 지금은 콘다를 이용해서 가상환경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따가 또 볼게요. 그래서 이 콘다라고 하는 거가 종류를 보면은 아나콘다랑 미니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둘 다 같은 거예요. 둘 다 같은 건데 아나콘다는 아까 얘기했던 원래 목적, 그 시각화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고 미니콘다는 가상화만 하는데 필요한 그 소스 코드만 있는 거예요. 가상화하는데 필요한 소스 코드만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라이브러리들을 없는 것부터 아예 그냥 생짜로 비어 있는 것부터 하나씩 넣어서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미니콘다입니다. 네, 아나콘다는 콘다라고 하는 가상 환경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더해서 주피터 노트북이나 뭐 여러 가지 시각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미니콘다는 가상 환경 만드는 콘다만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콘다가 또, 좀 좋은 거는 가상 환경을 만드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콘다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콘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려고 할 때 그 라이브러리가 그냥 아무 데서나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브러리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서버에서 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정 서버에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를 받아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는 PIP 인스톨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죠. PIP 인스톨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자체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PIP라고 하는 게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하는 파이파이라고 하는 PYPI라고 하는 요 패키지들을 저장해 놓은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에 올라가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여기서 PIP 인스톨 해가지고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고 하는 거의 약자고 파이썬 소프트웨어 리포지토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이썬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여기에 다 올라가 있어요. 내가 PIP 인스톨 해가지고 받아오면은 거기 올라가 있는 것들을 받아오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콘다도 콘다 자체만의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나콘다 채널이라고 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쓰는 이런 시각화하거나 이런 거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버전별로 있어요. 버전별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윈도우 현재 버전이 얼마고 지금 파이썬 버전은 얼마다라는 거를 콘다가 알아서 이해하고 아나콘다 채널에서 그 OS, 그 파이썬 버전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인스톨을 해줍니다. 그래서 디펜던시 이슈나 이런 그 호환성 이슈, 라이브러리들 사이에 호환성 이슈 같은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콘다를 많이 쓰는 거고, 혹은 이런 아나콘다 채널이 디폴트 채널인데, 이 디폴트 채널 말고 다른 채널을 쓸 수도 있어요. 주로 언제 쓰냐면은, 맥 OS 같은 거. 이거 맥 OS가 CPU가 달라졌잖아요. 애플 실리콘 쓰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작동을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작동 안 하는 건 아니고 일부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런 거는 이제 채널을 변경시켜줘서 맥 OS에 관련돼 있는 맥 OS 버전에서도 잘 작동하는 애플 실리콘 버전에서도 잘 작동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올라가 있는 채널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럼 그런 채널로 가가지고 또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윈도우를 쓰고 있어요. 윈도우를 쓰고 있으면은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 현재 예를 들어 넘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받아오겠다. 이제 콘다 인스톨 넘파이를 하면은 콘다한테 가서 나 윈도우고 현재 파이썬 버전 얼마고 지금 내 하드웨어 이런데 나랑 호환성 맞는 거 갖다 줘. 그러면 채널에서 뽑아서 갖다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설치하는 역할도 채널을 구분지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맥OS를 쓰고 있다. 맥OS에서 콘다 인스톨 넘파이 하면은 나 맥OS고 애플 실리콘인데 애플 실리콘이면은 요 채널이 아니라 저 채널에서 받아와서 라이브러리 설치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가상 환경 플러스 채널 관리를 통해 가지고 특정 OS에 맞는 라이브러리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이 콘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그 콘다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이 편집하는 거, 코드 편집하는 툴을 좀 보면서 그 콘다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로는 우리가 VS 코드를 좀 같이 볼 거고요. VS 코드의 장점은 가볍고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 알려져 있기로는 타입스크립트로 코딩되어 있다고 하는데 타입스크립트 장점이 빨리 돌아간다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내부의 컴파일러가 잘 돌아가서 이제 빨리 돌아가는 가벼운 그런
가벼운 건 장점이잖아요. 가벼운 거가 장점이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혹은 GitHub 계정이 로그인이 돼요. 로그인돼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VS 코드에 대해서 어떤 한 컴퓨터에서 설정을 해놓고 쓰다가 다른 컴퓨터로 이어가도 이 세팅이 변경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팅 같은 것도 막 어떤 아이디는 유료로 가입해야지만 컴퓨터마다 같은 세팅 쓸 수 있도록 공유시켜주고 막 그러는데 얘네는 그런 것도 없고요. 다양한 확장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파이썬, 주피터, 리모트 SSH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연구실 수준에선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뭐 디버깅, 터미널 통합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있다. 애드온들도 되게 많이 지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저기 코드 편집해주는 AI 있잖아요. 코드 추천해주고 하는 AI. 저기 깃허브에서 코파일럿이 가장 먼저 나왔고 커서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코파일럿 맨 처음 나왔을 때 정식으로 지원했던 아이디가 VS 코드예요. VS 코드가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애드온들도 무료로 열려 있는 거 혹은 유료로 열려 있는 거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어서 갖다가 쓸 수 있는 VS 코드라고 하는 아이디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파이썬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있는데 파이참이라고 하는 아이디도 있어요. 근데 파이참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겁고 좀 유료화되어 있는 게 많긴 한데 애드온도 다양하고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GUI도 깔끔한 편이에요. 약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접근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유료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다양한 부분에서 유료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걸려서 좀 귀찮아요. 아까 얘기했던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얘는 유료에서만 지원이 되고, 저기 SSH 통해 가지고 다른 서버에 있는 하드웨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라이센스를 쓰면은 유료 버전으로 1년 정도를 쓸 수 있어요, 무료로. 근데 어, 개인적으로는 맨 처음 배울 때부터 VS 코드를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은 VS 코드 설치하는 거는 그냥 가서 설치하시고요. 그러니까 윈도우나 리눅스나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냥 OS 디펜던트한 어떤 저기 랭귀지로 작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치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화면을 보면서 봅시다. 어, 네. 우리가 이렇게 VS 코드 화면을 열면은 맨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없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열기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열고 나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어, 몇 가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는 탐색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띄우는 창이고, 요거는 요 프로젝트, 내가 지금 연 프로젝트에서 검색하는 거예요. 특정 파일에서 검색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에서 커맨드 F 해가지고 검색하면 되지만 컨트롤 F 커맨드 F 해가지고 검색하면 되지만 이 폴더 전체 내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 전체에서 검색하고 싶다면은 요 버튼을 눌러서 혹은 컨트롤 쉬프트 F 커맨드 쉬프트 F를 눌러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GitHub에 연결되어 있다, Git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Git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룰 주제는 아니라서 뭐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저희가 파이썬을 쓰니까 파이썬 버전이나 패키지들 어떤 거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파이썬 탭도 있고 디버깅이라고 하는 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온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마켓플레이스에서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설치하시면 되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잘못 눌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넷을 개발한 게 VS 코드는 파이썬만을 위한 IDE가 아니에요. 다양한 것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넷 가지고 개발하겠다 그러면 단넷 설치하고 C#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C#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언어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파이썬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파이썬 검색해서 파이썬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려놓은 거 다운받으면 됩니다. 파이썬 디버거, 파일린트, 파이썬 파일랜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파이썬이 우리가 아는 인터프리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썬 버전 이런 거 인터프리터를 얘기하는 거고
파이썬 디버거는 그 파이썬 프로그램 가지고 디버깅 할 수 있도록 파이썬을 돌릴 때 디버깅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고 파일 린트나 파일 렌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 이런 것들 빨간 줄 쳐주는 거 있잖아요. 빨간 줄 쳐주는 그런 신텍스 오류 같은 거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툴들입니다. 뭐 핵심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 당연히 파이썬이고 파이썬 디버거 정도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뭐 그냥 다 설치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하고요. 그런 식으로 설치하시고 쓰시면 되고 아까 봤던 요거 보시면은 아이파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이 콘다랑 같이 나온 거예요. 아나콘다랑 같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왜 이름이 노트북이냐? 그 이름이 왜 주피터고 왜 노트북이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주피터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그 줄리아, 파이썬, R, T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터미널인가?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네,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언어를 이거 저 뜨는 거는 저 코파일럿 쓰고 있었거든요. 코드 추천이 뜨는 거는 코파일럿이고요. 어쨌든 줄리아, 파이썬, R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어, 거라서 우리가 주피터라고 부르고 어,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크다운 형식의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뭐예요? 블로그 포스트 같은 거 작성하거나 노션 혹은 옵시디언 같은 거 써보셨으면은 노션을 많이 써보셨겠죠? 노션 같은 거 쓰면은 그때 샵하고 띄어쓰기 해가지고 타이핑하면 헤더 되고 샵 두 개 하고 띄어쓰기 하고 하면 헤더 2번 되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헤더 되고 이런 식으로 작성되는 그런 간편하게 텍스트 쓸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HTML 간편하게 코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인데 그런 언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기 블로그 포스트 같은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작성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언어거든요. 그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에 쓸 때 어떻게 해요? 노트북 필기를 한다고 공책에 필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글도 쓰고 수식도 쓰고 가능하다면 이런 인터랙티브한 코드도 집어넣고 싶은데 그런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게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파이썬, R, 줄리아라고 하는 줄리아는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거의 쓸 일도 없는데 머신러닝 관련된 그 언어예요. 머신러닝에 특화되어 있는 언어인데 이런 세 개 언어를 중심으로 마크다운 문법의 텍스트랑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파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인터랙티브 파이썬이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서 아이파이 NB가 되어 있고요. 확장자명이 아이파이 NB라고 되어 있는 게 아이파이썬이라고 하는 인터랙티브 파이썬에다가 노트북이라는 이름 붙여서 아이파이 노트북이라고 써서 우리가 아이파이 NB라고 하는 게 원래 확장자명이고 요즘에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크다운 문법으로 텍스트 작성 가능하다는 게 되게 파워풀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헤더 2, 헤더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큰 글씨부터 작은 글씨까지 편하게 쓸 수 있고 어, 편하다는 기준도 사실 이제 컴퓨터를 좋아하는 이 너드들 입장에서 편하다는 거지만 네, 이렇게 수식도 이게 편하게 지금 볼드 됐죠? 굵게 써진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식 같은 것도 쉽게 넣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주피터 노트북으로 쓰면은 텍스트도 쉽게 쓸 수 있고 코드도 쉽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터미널에도 접근 가능하고 파이썬 코드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썬의 코드 실행 결과가 아래 붙고요. 텍스트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결과 같은 거 같이 리포트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뭘 추천해 드려요? 이런 식으로 하는 코드 블락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거는 실행되는 코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예쁘게 코드 블락도 텍스트 안에 넣어줄 수가 있어서 진짜 티스토리 이런 거나 막 그 이글루 이런 그 어, 블로그 포스트 같은 거 작성할 때 이런 마크다운 문법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익숙해지시면 되게 편한데 익숙해지면 약간 정상인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수식 같은 거 손으로 쓸 때보다 이런 걸 쓸 때 편해지면은 잘못됐는데 이 생각 약간 들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시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걸 개발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개발한 결과 같은 거를 공부했다는 어떤 증명한다고 블로그 포스트를 많이 작성하는데 그럴 때 많이 쓰게 되니까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폴더를 예를 들어서 파이참으로 열었다. 예, 뜨는 것도 느리지만 어쨌든 파이참을 열었다면 구조는 비슷해요.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 폴더 있고 여기에 커밋하는 거, 그 GitHub 관련된 거, 그리고 코파일럿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구조는 말고 여기에서 설정 가보면은 애드온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이 파이참이. 딱 보기에도 더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플러그인해서 네, 여기서 설치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이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고 여기서 이제 터미널 같은 거 뜨는 것도 아까 VS 코드 가보면은 VS 코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네, 터미널 이렇게 뜹니다. 네, 터미널 이렇게 떠가지고 우리가 터미널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은 똑같은데 생긴 게 파이참이 더 예쁘기도 하지만은 배우기가 쉬워요. 진입장벽이 낮아서 하이참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거를 VS 코드를 쓰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VS 코드가 익숙해지면 편한 게 이제 컨트롤 시프트 P 혹은 커맨드 시프트 P라고 하는 팔레트를 여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접근을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마우스 안 쓰는 거거든요. 마우스 안 쓰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키보드에서 손을 떼기 싫어해요. 그래서 키보드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커맨드 시프트 P, 커맨드 시프트 P 혹은 컨트롤 시프트 P라고 하는 팔레트 여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열고서 아이고, 네. 이 프로젝트를 열고서 이 마크다운을 실행하려고 이렇게 딱 실행을 이걸 실행해야겠고 이걸 딱 실행을 하면은 뭐라고 뜨냐면은 이런 식으로 파이썬 환경을 고르라 이렇게 떠요. 이게 뭐냐면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정해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설정해야 될 때 우리가 저기 커맨드 시프트 P 혹은 컨트롤 시프트 P를 이용해서 이 인터프리터를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팔레트 창이라고 하는 게 커맨드 시프트 P 혹은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에 이렇게 인터프리터 선택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은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이랑 프로젝트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콘다 라이브러리들이 잔뜩 있는데 뭐 이 중에서 딱 적당한 거를 하나 골라서 뭐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기본으로 깔려 있는 파이썬 3.9 같은 거를 저런 식으로 키고 이거를 돌리면은 에러가 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안 설치되어 있는 넘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본 파이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파이가 설치가 안 돼서 no module named 파이썬 넘파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인터프리터를 설정하게 되면은 돌아가겠죠. 네, 뭐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넘파이 아까 빨간 줄 있었는데 빨간 줄 없어진 게 인터프리터가 바뀌어서 이제 돌아가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네, 나오죠? 네, 저런 식으로 랜덤 숫자 제너레이션 하는 거 나오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설정하는 방식들이고요. 만약에 내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콘다 환경을 설치를 만드는 방법을 이따가 배울 건데
내가 나만의 콘다 환경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프리터 선택해서 가상 환경 만들기를 가상 환경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VEnv라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VEnv라고 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콘다라는 방식을 써가지고 가상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콘다라는 방식을 딱 누르면은 내가 어떤 파이썬 버전을 쓸지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파이썬 10 버전을 쓰겠다. 그럼 파이썬 10 버전을 눌러서 하면은 환경 만드는 중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뜨고요. 네, 시간이 좀 걸려요. 콘다 환경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기초적인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 복사하고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좀 걸려서 뭐 이렇게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만 쓸 수 있는 어떤 콘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YML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봅시다. 네, 아무튼 저런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요 VS 코드에서 쉽게 할 수 있고요. 아까 환경, 화면 같은 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봤고, 테마나 단축키 같은 거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아까 커맨드 시프트 P 통해 가지고 커맨드 시프트 P 통해 가지고 기본 설정 열어가지고 우리가 설정 같은 거 변경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커맨드 시프트 P를 까먹으면 그럼 못하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또 기본 설정 들어가가지고 어떤 설정 같은 거 하는 것도 직접 마우스 눌러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발 환경에 맞게 설정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런 거 뭐 이제 저는 이제 검은 색깔을 쓰는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제 어둠 속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밝으면 눈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검은 색깔 화면을 많이 보게 되죠. 검은색과 화면을 보는 방식인데 그 테마 같은 것도 밝은 화면이 좋다. 그럼 밝은 화면 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 그런 것들도 있고 애드온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이제 프로그레스 바의 형태를 바꾼다거나 뭐 되게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은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타이핑할 때 막 총소리 나는 것도 있고요. 장난용이죠. 장난용 같은 그런 그 애드온도 있어서 그 화날 때 이제 그런 거 깔아가지고 써보고 막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VS 코드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다양한 그 애드온들이 있고요. 그런 거를 좀 익숙해지시면은 다양하게 잘 쓸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익숙해지시면 좋고요. 그래서 혼다 가상환경에 대해서 뭔지를 배웠으니까 이제 아까는 그냥 VS 코드에서 우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 세팅하면서 설치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가상환경을 관리하는 방법들 콘다의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콘다의 명령어들 몇 개 배우고 파이썬 사용하는 방법, 거기 사용하는 방법,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배워보도록 할 건데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고요. 추적 체크 안 하신 분들, 지각하신 분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콘다를 쓰려면은 일단은 깔아야겠죠. 콘다를 깔려면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합시다. 아나콘다라고 치고요. 아나콘다라고 치고 구글에 치고 들어가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아나콘다 솔루션 이렇게 있습니다. 아나콘다 배포 몇 번째 판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거고 보면은 프리 다운로드 해놓고 여기 프로바이드 이메일 어쩌고 돼 있는데 스킵 레지스트레이션 하면은 이제 여러분 개인정보 안 주고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맥이면은 맥, 윈도우면 윈도우, 리눅스면 리눅스 버전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파이썬 3.9 쓰고 싶은데 여기는 3.12라고 돼 있네. 그럼 나 이거 아니라 다른 버전 다운받아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거 받으신 다음에 혼다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이썬 버전을 별도로 지정을 하면은 알아서 다운받아서 또 설치가 됩니다. 3.9 버전을 쓰고 싶으면은 나중에 콘다 환경 만들 때 파이썬 3.9라고 명령을 해주면은 3.9 버전을 혼다 채널에서 가지고 와서 또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파이썬 3.9 버전, 3.10 버전 이런 거 찾아다닐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미니콘다도 있다 그랬죠. 아나콘다는 시각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그러니까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좀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화만 필요하다. 그 가상화 필요한 거 맞잖아요. 그럼 이제 미니콘다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쓰실 때 이거 스캔 레지스트레이션에서 까시고 원하는 버전 다운받아서 까시고 다른 거는 그냥 다 레코멘디드로 그냥 체크해서 하셔도 되는데 요게 조금 그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VS 코드를 쓰든
파이썬을 쓰든 보통 이제 콘다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프로그램의 GUI를 쓰진 않거든요. 근데 윈도우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GUI를 쓴다고 가정하고 나한테 깔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과학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GUI로 설정해가지고 열어가지고 뭔가 분석해가지고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열어주는데 보통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콘다를 가상 환경용으로 쓸 거라서 그러면은 터미널에서도 이게 열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터미널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거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거죠. 환경 변수 설정하는 옵션이 디폴트로 꺼져 있습니다. 디폴트로 꺼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옵션 add anaconda 3 to my path environment variable.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터미널에서 치면은 이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은 환경 변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터미널에서 쳤을 때 실행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은 환경 변수에 설정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변수 설정을 해줘야지 커맨드 라인에서 터미널에서 쳤을 때 실행이 됩니다. 우리 콘다를 터미널에서 실행시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를 해줘서 뭐 not recommended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무시하시고 이 상태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터미널에서 우리가 폰다를 돌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빅이 돌아오네. 네, 이런 식으로 콘다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러면은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을 때 뭐 명령어가 제대로 안 뜨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콘다가 제대로 아이고 설치돼? 아, 음, 콘다가 제대로 설치된 환경에 가서 우분투 WS에 연결되어 있는 쉽지가 않네. 아무튼 그래서 저거를 해야지 우리가 터미널에서 접근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원래 윈도우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윈도우가 망가졌으니 이걸로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콘다, 엠브, 리스트 이렇게 했을 때 이 콘다라고 하는 게 뜨잖아요. 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초록 색깔로 뜬단 말이에요. 요 맥에서는 이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록 색깔로 뜨는 거거든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이게 초록 색깔로 안 떠요.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설치가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만 저렇게 초록 색깔로 뜨고 터미널을 켰을 때 어디서든 언제든지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다를 저렇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맥 버전인데 맥 버전에서는 환경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데 이거 리눅스에서도 동일하게 하니까 한번 뭐 몰라도 돼요. 이제 한번 알아주시면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나콘다, 후에마이, 아나콘다, 빈 패스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우리 패스에다가 그 환경 변수 지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윈도우나 맥이나 리눅스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환경 변수 설정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윈도우에서는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거를 시스템 환경 변수 설정이라고 하는 창을 열어가지고 직접 기입을 해줘야 돼요. 직접 우리가 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아까 아나콘다 설정할 때 이렇게 체크하면은 편하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윈도우가.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윈도우에서는 직접 제어판 들어가서 막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귀찮아서 우리가 그냥 저렇게 체크를 하시는 걸 하라는 거고, 맥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하고 저렇게 써줘야지만 지금 폰다 환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환경 변수에 들어가서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이렇게 콘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어떤 창에서나 쓸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환경 변수 설정하시는 거 주의해서 까셔야 되고요. 뭐 그렇게 깔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들 콘다 환경 설치하고 지우고 하는 터미널에서 하는 그런 작업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콘다가 잘 설치되었다면 우리가 뭐 CMD, 파워쉘 혹은 터미널 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콘다 버전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콘다 인포, 콘다 그래서 콘다가 몇 번째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콘다 인포 하면은 이 콘다가 내 저기 어 뭐예요? 그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죠. 내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나콘다 엔바이러먼트 만들 건데 이 라이브러리 버전 가져와 하면은 내 하드웨어에 맞는 거를 채널에서 찾아서 가져온다 그랬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내 저기 어,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채널 URL이라고 해서 콘다 이런 OSX나 ARM64 혹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혹은 미니4지로 되어 있는 이런 채널들로부터 내가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이게 OSX ARM64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저거 애플 실리콘 버전의 콘다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애플 실리콘 버전의 콘다를 설치하면은 좋은데 이게 아직 없었어요. 제가 할 때는. 그래서 못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콘다가 설치되었다면은 명령어 같은 게 잘 나오고요. 노선을 잠깐 끌까? 네, 콘다가 잘 설치되었다면 저런 식으로 환경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들은 이렇게 몇 종류가 있는데 콘다 인스톨, 콘다 리무브, 콘다 엔브 리스트, 콘다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콘다 엔브 리스트는 내가 여태까지 설치한 environment 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가상 환경 리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상 환경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뭐 콘다, 뭐 이피션트, 이거 저 대학원생이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피션트 포리너 로우 뭐 콘다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거는 LLM 베이스 서비스 콘다라고 하는 데 있다. 콘다넷, 컨드넷이라고 하는 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는 것들이고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액티베이트 해주면은 그 환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기 별표 되어 있는 게 지금 켜져 있는 콘다 엠브고요. 콘다 엔바이러먼트고요. 여기 있는 거는 별칭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별칭이 달려 있습니다. 별칭이 달려 있지 않은 경우에 이 환경을 활성화시키려면은 요 디렉토리를 직접 받쳐줘야 되고요. 별칭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그 별칭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쩌다 보니 밑에서 하게 됐지만 콘다 엔드 리스트, 콘다 액티베이트를 먼저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베이스라고 하는 환경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베이스라고 하는 환경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왜냐면 이 앞에 괄호하고 베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콘다를 설치하고 터미널을 열면은 저렇게 나와야 돼요. 콘다의 베이스 환경이 지금 열려 있다. 그러니까 터미널을 열 때마다 열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베이스 환경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 예를 들면 제가 마이 엔브라고 하는 환경이 있었거든요. 콘다 환경으로. 마이 엔브라고 하는 환경이 여기 있었으니까 마이 엔브라고 하는 환경을 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앞에가 바뀌었죠. 앞에가 마이 엔브로 바뀌었습니다. 마이 엔브 환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이고. 이 my end로부터 나오는 거는 deactivate를 쓰면 됩니다.
보면은 myend에서 들어갔던 녀석은 myend일 때 파이썬을 쳐서 파이썬을 열게 되면은 여기 보면 3.9.21로 열렸고요. 그죠? myend에서 deactivate해서 다시 베이스 환경으로 들어온 다음에 파이썬을 열었더니 이번에는 3.10.10으로 열렸잖아요. 파이썬 버전이 서로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실제로 설치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봐도 요거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 보는 방식인데 저런 식으로 잔뜩 있는데 얘도 많이 있나? 얘도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얘도 많이 있는데 종류가 약간 다른 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좀 어, 저한테 익숙한 거 TQDM이나 토치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 아래에는 TQDM이나 토치로 시작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들이랑 파이썬 인터프리터 버전 같은 거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 폰다 라이브러리 이렇게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 하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myend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myend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도 디액티베이트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myend라고 하는 가상 환경을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환경을 지금 제가 지운 이유가 제가 예시로 보여준다고 만들었다가 지금 새로 만들 건데 같은 이름의 콘다 엠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콘다 가상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서 제가 지우는 거 먼저 보여준 건데 이제 한번 콘다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콘다 create name my end 하고 아까 파이썬 버전을 스페시파이 할 수 있다고 했죠. 3.12 버전으로 깔려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버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3.9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아무 버전이나 한번 해볼게요. 혼다 크리에이트하고 이름을 뭐로 지정할 거냐, myend로 지정해서 파이썬 버전 뭐 쓸 거냐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 말고 이제 저기에서 합시다. VS 코드에서 하면은 VS 코드에서 하면은 이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가상 환경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가상 환경이 활성화돼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폰다 환경 만드는 거 상관없으니까 폰다 환경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폰다 create name myend로 하고요. 파이썬을 뭐 3점 아주 옛날 버전은 안 될 거거든요. 3.7 버전 한번 해볼게요. 아주 옛날 버전은 그 호환성 때문에 아예 그냥 채널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범위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커렌트 리포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기에 있는 리포지토리에 있는 어떤 패키지 정보들, 라이브러리 정보들 받아오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데 지금 보면 파이썬 3.7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렇게 있는 파이썬 버전을 하게 되면은 찾아가지고 우리 뭐 설치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면은 파이썬도 3.10 버전으로 가져왔고요. PIP, 파이썬의 패키지 설치하는 방식인 PIP도 그 적당한 버전으로, 걔에 맞는 버전으로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자질구레하게 필요한 것들도 가져와서 셋업 툴스나 이런 리드라인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자질구레한 것도 가져와서 설치할 거냐 물어봅니다. 설치하겠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설치하는 동안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이엔브를 저런 원하는 파이썬 버전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지는 거고요. 저렇게 myend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이름을 스페시파이해서 설치하는 거는 특정한 파이썬 버전만 설치하는 거지 원하는 패키지, 원하는 라이브러리들 종류들 몇 개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상 환경을 만든다면 어떤 예제냐면은 내가 윈도우 노트북에서 작업하다가 서버에 올려서 서버에서도 동일한 환경에서 돌아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라이브러리 버전들을 맞춰주고 그 라이브러리들로
재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콘다 환경을 동일한 콘다 환경을 리눅스에서도 구현하고 싶다면은 그런 환경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런 방법이 이 YML, 야물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쓰는 방식인데 이게 뭐냐? 네, 보면은 이거 아까 돌렸던 거 끝났습니까? 한번 보면은 네, myenv가 설정해가지고 실행되는 거 볼 수 있죠. 혼다 디액티베이트 하고 넣어놓을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environment Y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 GitHub 레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 수 있게. 여기 보시면은 이 YML 파일은 특정한 양식으로 써져 있는 콘다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예요. 콘다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가 써져 있고요. 보시면은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한 이름을 써줄 거고요. 뭐 myenv면은 myenv라고 써주고 채널들 어떤 채널들에서 받아올지를 써주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 버전 뭐 파이토치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특정 버전으로 받아올 수 있고요. CPU only라고 하는 뭐 이제 라이브러리도 이런 거 가져오는 것도 버전을 설정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콘다에 없는 것들은 PIP 채널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버전 스페시파이해서 가져오는 건 다음 시간에 보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좀 간단한 채널이랑 라이브러리들 디펜던시로 받아오는 것만 해볼게요. 자, 이런 야물 파일, YML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콘다는 이 YML 파일을 어떻게 읽냐? 내가 name my env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콘다 채널 중에서 콘다 포즈라고 하는 채널에 가서 이런 것들을 받아와야 되는구나. 파이썬은 3.10 버전이고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1.2.0 버전, 판다스는 뭐 넘파이는 얼마, PIP는 얼마의 버전을 다운받아야 되는구나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윈도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이런 YML 파일로 만들어 놓고서 리눅스 서버에 올리고 이 YML 파일을 이용해서 리눅스의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다른 컴퓨터에서도 동일한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겠죠.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그거를 네, 아까 이거 얘기했던 거죠. 콘다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 하는 거. PIP 아까 체크하는 거 뭐 이제 파이썬 버전이랑 라이브러리 설치된 거 달랐다는 걸로 설치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리무브 하는 거 보여드렸고 여기 보시면 YML 파일이 있고 저 YML 파일을 이용해서 환경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까 콘다 env create 그러니까 콘다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콘다 아이고 아까 같은 환경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콘다, create my env, name my env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YML 파일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 저도 못 외웁니다. 그냥 그때그때 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지. 마이너스 F하고 어떤 파일을 가지고 한다. 이런 또 YML. YML 파일을 읽어서 이렇게 하면은 env create를 하는데 name은 my-env고 콘다 포지 채널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만든다는 뜻이에요. 잠깐 다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콘다 env 리스트를 쳐서 보면은 여기에 myenv가 아까 없어졌거든요. 제가 지워가지고 myenv가 없죠. 이름 달린 것 중에 myenv 없으면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콘다 액티베이트 myenv 해도 없을 거고요. 지금 없으니까 환경이 켜지지 않았다. 콘다 인포 env 체크해서 너 잘못 생각한 거 아니어서 다시 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콘다 env create -f environment YML 이렇게 해서 치면은 요 YML 파일에 있는 방식으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아, 메모리를 많이 먹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한 그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저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다운받아지죠.
채널 가가지고 필요한 것들 다 다운받아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설치가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아까 썼던 코드가 이거잖아요. 콘다 크리에이트 env create -f environment YML 이렇게 썼는데 요게 의미하는 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네임 라인에 해당하는 거를 이름으로 갖는 가상 환경, 콘다 환경을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create by env 하면은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돼서 맨 앞에 myenv라고 하는 괄호가 생기고 이제 원하는 것들이 설치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PIP 리스트에서 버전 체크를 해보면은 깔린 라이브러리들 버전 체크해보면은 numpy 1.24.1 깔렸고요. 판다스 1.5.2 깔렸고요. 뭐 scikit-learn이라고 하는 거 1.2.0 깔렸고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버전이 잘 깔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뭐 사이파이나 이런 다른 것들은 왜 깔렸냐면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할 때 디펜던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가 있어야지만 작동되는 그러니까 저런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어야지만 작동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알아서 설치해서 오는 거라서 저렇게 깔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environment YML 같은 파일을 이용해서 환경들을 내 컴퓨터에 맞게 잘 설치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설치하냐? 보통 콘다 채널에 올라와 있는 거는 콘다 인스톨을 사용해서 깔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까 봤던 콘다 인포 쳐본 거에서 나왔지만 여기서 쳐본 거에서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콘다 인스톨 하면은 내 하드웨어 정보 알고서 이제 그 채널 가가지고 필요한 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OS나 고려해가지고 검증된 디펜던시로 설치를 해주니까 좋은데 콘다 환경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맥 OS에 애플 실리콘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라이브러리가 다 올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PIP 인스톨 해가지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받아와야겠죠. PIP랑 콘다를 혼용해서 쓰면은 당연하겠지만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되도록이면 둘 중에 하나를 쓰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PIP를 써야 됩니다. 콘다 채널에 전부 다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특정한 환경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어떤 프로젝트 하면서 환경에다가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놨어요. 그 환경을 그대로 복사해 가고 싶으면은 아까 같은 environment Y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내가 일일이 써가지고 텍스트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폰다 env export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특정한 텍스트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봤던 콘다 크리에이트 이거는 없어도 돼요. 우리가 YML 안에 네임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됩니다. 이거 없어도 되고 저런 식으로 수행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환경이 그대로 복제돼 가지고 다시 생기게 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리고 VS 코드랑 콘다 저거 연동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맨드 쉬프트 P 혹은 컨트롤 쉬프트 P를 이용해서 콘다 목록들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예시에서는 지금 이 터미널에서 한 거지, 이 프로젝트 VS 코드라고 하는 거에 프로젝트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myenv가 없네요. 네, myenv가 없으면 인터프리터 경로 해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잠시만요. 네, 마이앰프가 이렇게 생겼죠. 마이앰프를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마이앰프로 열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마이앰프 인터프리터로 설정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저기 터미널을 켰을 때 마이앰프가 자동으로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에서 인터프리터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어떤 파이썬 파일을 시행시킬 때 어떤 파이썬 파일을 시행시킬 때 우리가 굳이 인터프리터 버전 같은 거 지정하지 않아도 이
인터프리터 선택에서 myenv를 선택해 놨기 때문에 myenv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창에서 뜨는 모든 것들은 myenv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터미널도 myenv로 액티베이트 되어 있고 파이썬 버전도 myenv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주피터 노트북 파일 같은 경우에는 IPyNB,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이라서 IPyNB라고 부른다 그랬고,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서는 인터프리터가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복잡한데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 여기에서 왼쪽 위에 있는 요 커널 선택을 누르셔야 됩니다. 커널 선택을 눌러서 파이썬 환경을 눌러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녀석을 다시 설정해줘야지 그래야지만 이 아이파이 노트북에 해당하는 인터프리터가 연결이 됩니다. 아이파이 노트북이 약간 그 인테그레이션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 VS 코드에서 프로젝트 전체는 myenv라고 하는 인터프리터로 아까 설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파이 노트북은 완전히 별개거든요. 아이파이 노트북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에 쓰이는 인터프리터는 별도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이쪽 오른쪽 위 눌러서 어, 다른 커널 선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전체는 저거 myenv로 인터프리터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미널 열어도 myenv로 되고요. 그냥 파이썬 파일, 그냥 파이라고 하는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켜도 myenv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아이파이 노트북, 이 주피터 노트북만 별도의 인터프리터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요거 커널 누르셔서 myenv면은 myenv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만약에 이거를 할 때 이 커널 선택을 눌렀을 때 마이 엔브가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커맨드 시프트 P 해가지고 인터프리터 선택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인터프리터가 가장 상단에 뜨기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인터프리터를 설정을 안 해주면은 이 커널 선택할 때, 이 아이파이 노트북에 대한 인터프리터를 선택할 때 여기에 안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좀 주의하시고 저렇게 아이파이 노트북용 인터프리터 설정하는 방법은 이 컨트롤 시프트 P, 커맨드 시프트 P를 눌러서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인터프리터를 설정한 다음에 아이파이 노트북에서 오른쪽 위 눌러서 바꿔주면 된다. 하나 선택해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요 위에 있는 커널 선택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의 액티브한 콘다 환경, 프로젝트가 지금 myenv로 환경이 켜져 있다 그래서 iPy NB 파일이 반드시 그 동일한 콘다 환경을 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별도로 딴 거를 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뭐 파일 인트나 아까 파일 렌스 같은 거 설치하는 것들 그 문법 오류 있으면 찾아주는 툴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옵셔널하게 설정하시거나 해서 쓰시면 된다. 인텔리센스, 뭐 코드 스닙셋 혹은 인텔리센스 코드 스닙셋 같은 거는 여러분들 탭 눌렀을 때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들에 들어있는 어떤 파일들, 함수들, 내부 함수들 같은 거 튀어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제 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있잖아요. 요게 스닙셋 파일 린트 파일 렌스 같은 거 설치하면은 나와요. 이렇게 설명이랑 같이 이렇게 코드 스닙셋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np numpy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대체 어떤 메서드들이 정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 설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파이참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이런 아이파이 ND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파이썬 커뮤니티 에디션, 그러니까 무료 버전에서는 안 돌아가요. 아예 돌릴 수가 없거든요. 요거 커널 설정을 별도로 하는 게 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아예 안 돌아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VS 코드 환경을 계속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과 콜랩이 어떤 관계냐?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 역시도 아이파이 NB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에 있는 마크다운 문법을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커널 설정할 때 우리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지금 연결한 거잖아요. 근데 구글 콜랩은 구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컴퓨터에 그 인터프리터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구글 클라우드 컴퓨터에 올라가 있는 인터프리터를 이거 재밌죠. 이거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호기 모드, 아기 고양이 모드 하고 하면 걔는 귀엽지 않아서 뺐고요. 파워 모드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막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씁니다. 저는 어지러워서 안 쓰고요. 어지럽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친해지고 보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 얘기하려고 했지? 구글 콜랩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가 있는 GPU 서버 같은 것들, CPU 서버 같은 것들이 잔뜩 있고요. 그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터랙티브한 아이파이 노트북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VS 코드에서 접근할 때는 여기에서 인터프리터를 내 컴퓨터에 있는 인터프리터로 연결하고 내가 뭐를 실행하면은 내 컴퓨터로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내 컴퓨터로 보내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가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가 있는 어떤 리눅스 인스턴스, 리눅스 OS가 하나 연결이 되고요. 그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프리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떤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실행을 시키면은 구글 클라우드로 가서 실행하고 돌아와서 내 화면에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접속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다를 바는 없는데 이 제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저희 콘다 환경을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에다 만들어서 쓸 때는 저런 식으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렇게 어떤 주피터 노트북 파일, 구글 콜랩 파일 하나를 열었을 때 아,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는 리눅스 인스턴스를 할당시켜줘요. 뭔 얘기냐면은 그냥 컴퓨터가 새로운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는 컴퓨터 하나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그 리눅스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되게 큰 서버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상화된 리눅스 서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는 리눅스 서버들이 있는데 내가 구글 콜랩에 연결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것 중에 하나를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텅텅 비어 있는 리눅스가 오기 때문에 콘다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글 콜랩에는 콘다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 내 컴퓨터에서 로컬하게 구성할 때는 내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돌릴 거니까 콘다를 이용해서 가상 환경을 여러 개 만드는 게 필요하고 필수적인데 구글 콜랩 같은 경우에는 텅텅 비어 있는 리눅스 하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리눅스 잔뜩 있는데 막 몇만 개 있는데 몇만 개 중에 하나 이니셜라이즈해서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콘다가 없어요. 콘다는 없는데 콘다는 없어가지고 우리가 콘다 인포를 치면은 콘다가 설치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콘다 커맨드 not found. 콘다가 설치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보면은 뭐 이것저것 잔뜩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구글 콜랩이 보통 딥러닝 하시거나 그러니까 AI 하시거나 혹은 주피터 노트북 쓰시는 분들, 데이터 시각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 어차피 구글 콜랩으로 접속했다는 거는 이런 거 쓸 거라는 거니까 내가 리눅스 초기화할 때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설치해서 줄게라는 방식으로 설치해서 주는 거예요. 콘다는 없습니다. 구글 콜랩에서는 콘다는 없고 이런 식으로 매번 초기화되어 있는 어떤 환경을 갖다 줘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콘다 환경 아까 YML 파일 이용해가지고 설치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매번 복원해서 쓰기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콘다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구글 콜랩은 콘다 환경이 그러니까 콘다 자체가 안 깔려 있으니까 콘다 환경을 복원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콜랩의 환경에 여러분 그 프로젝트를 맞춰야 돼요. 맞춰가지고 개발할 수밖에 없고요. 혹은 PIP 인스톨 통해 가지고 원하는 버전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만들어주는 라인이 콜랩 상단에 있어서 특정한 버전을 엇나가지 않도록 계속 유지시켜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 방법이. 어, 다시 얘기하면은 구글 콜랩은 비어있는 리눅스 인스턴스를 나한테 할당해 주는 거니까 나한테 막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특정한 콘다 환경을 복원하는 건데 그런 거가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콘다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한 라이브러리 버전을 쓸 거라면은 이렇게 특정한 라이브러리 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코드 위쪽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좀 귀찮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콘다 환경을 통해서 가상 환경을 만드는 게 좋고 구글 콜랩을 쓴다면은 특정한 라이브러리 버전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특정한 라이브러리 버전을 쓸 수 있도록 설치하는 코드가 상단에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두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뭐 매직 커맨드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원래 그냥 파이썬 파일 쓸 때는 아이파이 노트북 파일이랑 좀 다르게 아이파이 노트북 파일은 시각화의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시각화하기 위한 몇 가지 특별한 명령어들이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단축키를 뭐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쓰시려면 쓰시라고 넣어놓은 건데 우리가 특정한 라인을 실행시키는 게 블락으로 단위가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왼쪽에 다 있는 게 한 블락이에요. 이렇게 한 블락, 이렇게 코드 한 블락, 코드 한 블락, 여기 코드 한 블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블락을 실행시키려면은 이제 맥에서는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제 돌아갑니다.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 라인만 실행되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를 하는 거랑 비슷하게 쉬프트 엔터라는 것도 있는데 쉬프트 엔터는 이 라인 실행하고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에 외워둘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실 때 편하게 쓰시라고 적어 놓은 거니까 어, 쓰실 때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설명을 했고, 그리고 구글 콜랩의 장점이 없지는 않아요. 구글 콜랩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이 구글 드라이브에 직접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리눅스 서버라고 했잖아요.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리눅스 서버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에 접근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도 좀 사용을 하죠. 드라이브 마운트하는 방법 저렇게 해도 되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클릭해가지고 눌러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번 주는 이런 식으로 좀 콘다랑 VS 코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고 다음 주 실습은 어떤 거 하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GPT 모델이 그 버전 2까지는 공개가 돼 있어요. GPT 2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 SKT랑 뭐 카카오 브레인 지금 해체했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브레인이 있었고 저기 뭐예요? 네이버의 클로바랑 이런 데서 이런 언어 모델 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공개해놓은 옛날 모델들이 있는데 그중에 코 GPT-2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코 GPT-2라고 하는 모델을 불러다가 이제 학습하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좀 만져봐야 되는데 로컬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 모델 자체가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아요. 몇백 메가 정도예요. 그러니까 램에다가 올려도 요즘 컴퓨터 몇백 메가는 충분히 먹으니까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모두가 돌릴 수 있게 콜랩 버전도 같이 좀 코드를 만들어서 실습을 하도록 하고요. 네, 프로젝트 구조 이런 식으로 짜서 우리가 설정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시면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놔야 되는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모델들 같은 거 불러올 때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그 곳을 쓴다고 했어요. 허깅 페이스가 모델 데이터 뭐 이런 것들 공개시켜 놓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SKT에서 공개한 이 GPT-2를 가지고 오려면은 코어 GPT-2,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GPT인데 이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허깅 페이스의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허깅 페이스로부터 모델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이
코지비티도 여전히 역시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깅 페이스에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깅 페이스에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구글 로그인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드시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잠시만요. 좀 하는 거 같이 볼게요. 허깅 페이스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고요. 자, 이건가? 아니고. 네. 허깅 페이스 들어와서 여기 프로필 사진 누르시고 세팅스 들어가시면은 뭐 볼 거 없고요. 억세스 토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뉴 토큰 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동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실 수도 있고 강의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허깅 페이스의 기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억세스 할 수 있는 어떤 퍼미션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결국 모델 받아오는 것만 할 거거든요. 모델 받아오는 것만 할 거니까 리드 라이트 하는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리드 라이트 하는 것만 해서 토큰 이름 정해주고 하고 뭐 크리에이트 토큰 하면은 여기 나와요. 예, 카피하고 쓰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개가 됐으니까 지우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토큰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토큰 발급받아서 권한 갖추고 발급받아서 복사하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설정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 저기 토큰을 어딘가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itHub를 써보신 분들은 GitHub 토큰도 어디다 넣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허깅페이스 토큰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허깅페이스 허브라고 하는 거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다운로드 그래서 유 CLI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깅페이스 허브 허브가 아닌가? CLI CLI가 아닌가? 아, 아세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그 토큰 넣으라고 나옵니다. 여기 토큰 넣으면은 토큰 지우지 말 걸. 토큰을 넣으면은 내 홈 디렉토리 어딘가에 그 숨겨진 폴더 있잖아요. 허깅 페이스 허브를 설치할 때 나오는 숨겨진 폴더에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맥이기 때문에 홈 디렉토리가 여기 동재킴이라고 하는 제 계정명이고 거기에 캐시라고 하는 폴더 안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라이브러리도 있지만 허밍페이스 라이브러리에 토큰에 스토어 토큰에 제가 설정한 토큰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큰을 바꾸고 싶다 그럼 저기 들어가서 지우시면 돼요. 그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우시면 되고 아, 이렇게 설정을 다시 리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토큰 로그인해서 설정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모델을 불러오는 방식에서 그 토큰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리드 라이트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코지비티 가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저번 주 강의 자료에서 보면은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데서 뭐 from pre-train 해가지고 어떤 모델 스페시파이에서 가지고 오는 이름 넣어서 가지고 오는 그게 동일하게 쓰일 거예요. 근데 토큰이 없으면은 그 코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컬 컴퓨터에다가 할 거면은 로컬 컴퓨터에다가 저거를 설정해 놔야 되고 콜랩에서 할 거면은 콜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랩은 매번 열 때마다 새로운 컴퓨터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에서 요 위에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설치하듯이 그 하는 거를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거를 다 해놔야지 된다. 근데 네, 이렇게 다 해놔야지 그 매번 할 때마다 그 토큰을 집어 넣어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콜랩을 쓸 거면은. 그러니까 콜랩을 쓰시든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에다가 설치하시든 좋지만 어쨌든 토큰 연결할 수 있도록은 해 놓으셔야 된다.
컴퓨터를 가져오셔서 실습을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충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녹록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집에 가서 따라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다음 주에 그렇게 실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디버깅 관련된 여러 가지 팁들이 좀 추가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 항상 읽으시고 일반적인 에러 해결 방식 같은 거 환경이 충돌 나면은 그냥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또 그런 해결 방법들이 있고요.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파이썬 그러니까 VS 코드에서 디버거라는 걸 깔았잖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수업 마지막인데 디버거라고 하는 거를 깔았는데 그 디버거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C나 이런 C 언어를 기준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C 언어를 배우시는 게 가장 맨 처음 배운 언어라면은 이 디버깅이라는 기능을 조금 잘 몰라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C 언어에 비해서 훨씬 무거운 언어이기 때문에 이 디버깅을 그냥 실행을 시켜가지고 버그가 있다. 어디 어느 라인에 버그가 떴다. 그럼 가가지고 고치는 방식으로 디버깅을 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디버깅을 어떻게 하냐? 그 라인가 인터프리터 언어잖아요.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매 라인마다 대화하듯이 내가 어떤 라인 실행시키면은 그 라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프린트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명령어 수행시킨 게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디버깅은 어떻게 되냐? 어차피 파이썬의 인터프리터에 들어갈 때 이 명령어가 하나하나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중간에 스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서 그 위치는 딱 스탑을 시키는 방식으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 내가 여기다가 지금 빨간 점이 있잖아요. 이 빨간 점을 찍어 놓으면은 이게 실행을 시켰을 때 디버깅 모드를 실행시켰을 때 인터프리터 언어가 첫 번째 라인 실행시키고 인터프리터에서 첫 번째 라인 실행시키고 두 번째 라인 실행시키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행시키고 이 빨간 줄에서 멈춰요. 뭐 예를 들어서 A는 10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VS 코드 기준으로 우리가 이 화살표를 누르면 그냥 실행되거든요. 근데 화살표를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 누르고 파일 디버그라고 써져 있는 파이썬 파일 디버거라고 써져 있는 이거를 누르시면은 여기 벌레가 생겼죠. 디버깅 한다는 뜻이고요. 실행이 되다가 멈춰요. 여기 보면 이런 창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게 디버그 컨트롤러가 되는데 어디선가 멈췄다고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봤던 인터프리터 언어 여기 있는 요 라인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거에서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네 번째 라인, 다섯 번째 라인 실행 다 하고 다섯 번째 라인 앞에서 여섯 번째 라인 앞에서 여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작은 글씨로 희미하게 A는 10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A는 20이라고 하는 할당 연산자, A에다 20을 집어넣는 저 라인이 실행되기 전에 멈춰 있기 때문에 A라는 변수가 현재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디버그 요 창 있잖아요. 요거 창 눌러서 가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선언되어 있는 변수, A는 10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게 나오죠. 그리고 NP라고 하는 게 어떤 인스턴스인지, numPy라고 하는 거를 선언한 인스턴스다. 랜덤 넘버라고 하는 거는 10개 숫자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을 이용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파이썬 디버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기반의 프로젝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디버깅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버그가 나는 위치까지 그냥 돌아가도록 하고 버그 고쳐보고 버그 에러 나가지고 멈춰버리면 그냥 머리를 퉁퉁 치면서 언제 고치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에러 나는 위치에 직접 멈추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변수명들도 볼 수 있고 인터프리터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내가 원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랜덤 넘버에 0.8216 어쩌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터미널 말고 디버거 콘솔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디버거 콘솔이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랑 같은 거예요. 디버깅하는 입장에서 다섯 번째 라인 실행하고 나서 멈춰 있는 그 인터프리터 창이 뜬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액티브하게 돌아가다가 멈춰 있는 저 노란 색깔, 빨간 색깔 그 점 여기 이 위치에 멈춰 있는 인터프리터 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치면은 A가 지금 10이라고 할당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가 뭔지 나오고 랜덤 넘버
라고 치면은 우리가 아까 변수 창에서 확인했던 그 녀석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원래 10개의 랜덤 숫자, 0에서 1 사이에 랜덤 숫자가 들어가 있던 거를 1, 2, 3, 4로 바꿔주면은 여기 보시면은 변수도 1, 2, 3, 4로 변경된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계속한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터미널 가보시면 실행되는 것도 1, 2, 3, 4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을 이용해서 중간에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코드를 가지고 에러가 나는 위치에서 멈추도록 하고요. 에러가 나는 코드를 이 디버거 콘솔에서 이거저거 실행해 보면서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거 에러 나나? 저거 에러 나나? 이렇게 다양하게 실행해 보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용해서 알려드리고요. 잘 쓰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과제하시거나 실습하거나 이럴 때 디버깅 하실 때 잘 쓰시면은 되고, 아, 그리고 그 참고로 아이파이 노트북에서도 디버깅 지원합니다. 여기도 화살표 있죠? 디버그 쉘 하면은 특정한 위치에서 멈추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디버그 쉘 하면은 돌아가도록 만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가상 환경 설정하고 이제 개발 환경 같은 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익숙해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을 파이썬으로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파이썬이 쉬워요. 쉽기 때문에 좀 그 파이썬을 주력으로 안 써도 파이썬을 다루게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개발 환경 설정하고 익숙해지시는 방법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툴 방법들 같은 거, 기법들 같은 거, 콘다 환경 이런 거 같은 것도 다른 언어에서 비슷한 버전이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익숙하게 다루실 줄 알면은 나중에 다른 언어를 쓰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적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앞으로 오시고 나머지는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